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이 설 연휴가 끝난 첫날이기도 한데요. 이 설 연휴, 우리 동포 여러분 다 이렇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소식, 윤석열 후보가요, 지난 1월 30일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래서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가 또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후보 이 진영에서도 외국인 이주민 관련 이게 논의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이 포문을 열었어요. 지난 한 3, 4일 동안 이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서로 간에 이 공방이 오가기도 하고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핵심은 그거였죠. 이 외국인 건강보험, 거기서 직장인 가입자와 이 피부양자의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부양자 중 한 사람, 이 32억의, 이 한 사람이 32억의 보험료를 타갔다. 그 사람이 또 바로 이 중국인이다. 이렇게 콕 짚어서 이야기를 해서, 좀 더, 또, 이 반중 정서, 현중 정서를 또 이렇게 자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한겨레 신문이요, 이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이 3개를 이렇게 집중해서 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중국, 혐오 정치 또 꺼낸 윤석열, 이런 제목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연 5천억 흑자이다. 윤석열의 이 숟가락론 틀렸다. 그러니까 국민의 밥상에 이 숟가락만 올려놓는 외국인 건강보험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거, 이 주장이 틀렸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외국인 건강보험료 놓고 나흘째 공방이다.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또 희대의 선동가이다. 그러니까 여야 이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서로 나흘째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그 내용 왜 그런지 한번 또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난 1월 31일 설 연휴 기간에도 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하고요,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한 300건 넘게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좀 감사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후속 보도로 또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이 보도한 내용이 있어서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어떤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서로 공방도 펼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제대로 잘 손질이 돼서 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면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최근 저에게 이 도움을 요청을 해와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도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 1월 28일이죠. 제가 이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이 긴급공지로 이 동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아마 다음 주쯤에 개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견 중에 이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돼서 또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후보의 이 혐오 조장이라는 쪽으로 좀 몰아가기 위한 이 기사 작성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특정 후보의 혐오 조장 이런 부분을 좀 바라본다기보다는 이 대선 전국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가 이렇게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요.
그래서 뭐 그 문제를 뭐 한번 제대로 짚어보자, 뭐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겨레 신문이요, 이주 노동자 중구 혐오정치 또 꺼낸 윤석열이라는 기사, 주요 내용이 그겁니다. 외국인 이 건강보험료에 숟가락만 얹었다라는 이 말, 이 중국인을 겨냥한 또 무임승차론을 펼쳤다라는 그런 평가이죠. 그리고 또 2030 세대, 이 남성 세대, 또 지지층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발언이다. 뭐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분석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의 이런 움직임은 2030 세대의 일부 남성들에게 퍼져 있는 혐중 정서와 보수층이 갖고 있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반감을 자극해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의 이 발언을 놓고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를 넣었다는 것.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연 5천억 원이 흑자이다. 윤석열의 숟가락론 틀렸다. 뭐 이 제목의 한겨레 신문의 기사입니다. 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연 5천억 원 흑자를 보고 있다. 뭐 이 내용은 제가 앞서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요, 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보급여를 받았다.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 하면서 이 중국인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죠. 이와 관련돼서 이 한겨레 신문이 던진 의문은 이겁니다. 우선 이 혈우병을 앓는 저 중국인도 치료를 위해 본인 부담금을 3억 3,200만 원이나 냈다. 이 점에 대해서 왜 무시를 하느냐, 뭐 이런 지적이고요. 건강보험은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런데 이 혈우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이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3억 3,200만 원이나 자기 부담금을 냈는데도 단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 네, 이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혜택보다 이 불리한 점이 더 많은 외국인 건강보험, 이렇게 좀 소제목으로 냈는데요. 이 내용은 좀 우리가 좀 한겨레 신문이 잘 지적을 해서 기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아니라 외국인 지역 가입자들이 처한 상황이다.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직장 가입이 아니라 지역 가입자가 되어 상대적으로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노동자 혼자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다. 그렇죠. 이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의 큰 차이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세대 인정 범위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되어 있다. 내국인의 경우 세대 범위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외에 직계, 좀비속과 형제, 자매까지 인정된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외국인 가정의 평균 보험료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담하는 보험료 폭탄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한겨레 신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경우는 부부만 한 세대를 묶죠. 위에 이제 부모가 있으면 부모 세대도 한 세대, 밑에 또 미성년 자녀가 아니라 또 성년 자녀가 있으면 성년 자녀는 별도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와 또 부부와 또 이제 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는 뭐 그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지만은 보험료를 다 제각각 내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거의 어떻게 되느냐, 한 4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죠. 이 지역가입자는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서 나온 거고요.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이주 노동자 연구와 곽윤경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회 설명을 인연 종합을 해보면요. 이주 노동자의 경우 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은 급여 이용이 즉시 중단된다. 또 급여 혜택을 다시 받으려면은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해야 하고, 이주 노동자가 급여 제한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는 즉시 환수된다. 내국인은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경우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1회라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에 견줘보면 외국인들이 훨씬 열악한 상황에 부닥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이 건강보험료를 이주 노동자들이 6개월 이상 미납을 하게 되면은 보험급여가 이제 즉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밀린 그 보험료를 다 납부를 해야만이 그 보험 혜택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 밀린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할 경우 나중에는 그게 보험 적용이 돼서 뭐 보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이 환급 조치가 된다는 것. 이거는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이 내국인 같은 경우는 뭐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경우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그러니까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1이라도 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은 보험급여 혜택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주 노동자 외국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 이거를 좀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기보다 기여를 더 많이 하고 있고, 혜택에서도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네, 이와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돼서 이와 같이 이제 한겨레 신문이 지적하고 나온다는 것,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 중국 동포의 경우 어떤지 한번 좀 그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 7월부터 이 국내 체류 6개월 이상이 되면 의무가입으로 전환되었다. 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국인 평균 보험료를 적용해 수입이 없어도 부부 한 세대가 최소 13만 원 이상 매월 납부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동포의 경우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되는데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 네, 이 중국동포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의 이 고령동포들이 많이 있죠. 네, 이 사람들이 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언론에서 중국인의 고위직 수급자가 문제되고 있다. 이것은 아주 극소수이다. 중국 동포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은 실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를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최근 5년간 1조 원 가까이 흑자를 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엉터리 행정으로 이 수천만 원의 징수금 고지서를 받는 중국 동포들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국 동포 이모 씨, 59세인데요. 2020년 3월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 만료된 상태였지만은 이 지역가입자로서 이 건강보험료는 매월 이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2020년 10월경 이 병원 측에서도 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라 확인이 되어서 직장암 수술과 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2021년 9월 30일경 이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 4,111만 4,300원을 환급하라는 기타 징수금 독촉장을 받게 된 사례, 이거를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2015년도에 영주 자격을 취득한 이 중국 동포 조모 씨입니다. 나이는 70대입니다. 중국 출국 후 이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못 해오다가 1년이 훨씬 지난 2021년 2월경 입국을 해서 이 조경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 씨는 몸이 안 좋아서 이 5월경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때 직장에 취직을 했으니까 이제 직장보험 가입자가 된 거죠. 근데 5월경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2021년 6월 22일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당시 병원 측에서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라 하여 7월 12일 방사선과
상암치료 등 병원 치료를 받았다. 후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보험급여를 환급하라는 징수금 납부고지서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치료비는 총 2,400만 원이 되었다. 알고 보니 회사 측에서 7월 말경 뒤늦게 퇴사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알려 직장가입 보험료가 5월경부터 중단되게 되고 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 못한 상황, 즉 의료보험 적용 공백기간에 이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네, 지금 영주 자격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해외에 있다가 이렇게 장기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다가 국내 들어오면은 다시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와서 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바로 직장 가입자가 될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6개월이 채 못 돼서 이 직장에서 나오고 퇴사를 하게 되면은 이 직장 의료보험이 이제 끊기게 되죠. 그러면은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지역가입자로 이제는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직장 가입자로 가입해 있다가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한 상태에서 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400만 원 가까이의 이 치료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그거를 다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한수 조치를 받게 되는 통지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 5월 달에 나왔을 때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퇴사를 했다고 통보를 해줬으면은 이 병원 측에서도 이렇게 직장 가입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 텐데 회사가 7월 말께나 이 국민건강부대에 이 사실을 알려서 이 치료를 받을 당시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조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안심하고 이렇게 암 치료를 받았는데 한 2,400만 원 이 비용이 들어간 비용 이거를 다시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조치를 취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주의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가 미숙해서 이 개인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됐다고 그럴까요? 어떤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부담을 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 네, 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월 28일, 네,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뭐, 요 방송을 하니까요. 이 부부관계 증명, 뭐, 요거에 대해서 지적해서 해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꿀 때마다 이 부부 공증을 해오라, 뭐, 이런 주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방문첩이나 재dom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 가끔씩 직장 가입자로 돼 있다가 또 금방 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부부 공증을 하다 보면 뭐 복잡한 절차도 있고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그렇게 그때마다 하는 게 너무 번거롭지 않냐 이거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거기에다가 이제 한겨레 신문이요, 외국인 건보 놓고 나흘째, 이제는, 공방이다, 혐오 주장이냐, 뭐, 희대의 선동가이다, 뭐, 이런,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네, 뭐, 그 회사를, 지금 60억 원대 회사를 하는데, 뭐, 건강보험료를 뭐, 7만원만 이 납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지적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거는 최소 뭐 13만 원 뭐 이상 이렇게 납부를 지역가입자를 하게 되는데 김건희 씨 건강보험은 7만 원만 납부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60억 원대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라는 걸 또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2월 3일 또 이렇게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뭐 아마 조목조목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따져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계속 이슈화를 시켜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무엇이 개선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변육장 김용필이었습니다.